자,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환지 방식에 관한 사항인데요. 환지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땅끼리 바꾼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A한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이게 땅끼리 바꿔주는 걸 보고 우리가 환지 처분 그러죠. 땅끼리 바꿔주는 게 환지 처분이고, 환지 처분은 공사 끝난 다음에 환지 처분하고, 시행자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A한테 땅을 줄까요, 말까요? 몇 평을 줄까요? 이걸 먼저 만드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환지 계획 그럽니다. 환지 계획 만드는데, 환지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해야 돼. 첫 번째, 이 지역 모양새가 이렇게 바뀝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설계 있어야 되고, 시행자가 A한테 땅 줄까 안 줄까요? A가 주라 그러면 줘야 돼요. 얘 주라 줘야 돼요. 얘 소유자가 B인데 B는 주지 마라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이 토지는 소유자 C가 있고 임차권자 D가 있다. 소유자 C는 주지 마라. 임차권자 D는 주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주지 마라.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얘는 주지 마라. 이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준다. 몇 평 줄까? 안 준다. 돈 주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준다가 뭡니까? 필지별로 뭐가 나와야 돼요? 환지, 명세, 몇 평 줄까? 세 번째, B 돈 주고, C 돈 주고, D 돈 주고, B하고 C는 뭐고? 필지. D는 뭐고? 권리.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가?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시행자 공사하는데 총 면적이, 이 안에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00만 제곱미터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거, 돌려주는 땅이 뭐예요? 환지. 200만 제곱미터는 돌려준다. 남겨둔 땅이 뭐예요? 보류지. 100만 제곱미터는 남긴다. 100만을 왜 남기니까 물어봤더니,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각종 뭐 하려고, 공공시설 용지로 70만원 필요하고, 내가 공사하려면 돈 든다, 안 든다? 든다. 공사 비용에 충당하려고 한 30만 제곱미터 남겨놓고, 그래서 얼마 남겼어요? 100만. 100만을 뭐라 한다? 보류지. 그 중에서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둔 땅을 뭐라 합니까? 채비지. 채비지는 시행자가 원래 소유자한테 돈 받았는데 돈 받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받는 거. 공사 비용에 충당해서 남겨둔 땅. 그게 채비지입니다. 채비지는 누구 겁니까? 시행자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 채비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채비지 얼마 남길까요? 보류지 얼마 남길까요? 이 명세가 나와야 되고, A가 토지 가지고 있어요. 끝난 다음에 A야 땅 줄까? 땅 줘야지. 근데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있잖아. 내가 시행자가. 내가 여기 때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너 혹시 아파트 받을 생각은 없니?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땅 대신에 뭐 준다? 건축물의 일부에다 구분 소유권 주고 대지에 뭐 주겠다? 지분 주겠다. 이거 뭐라 그래요? 입체환지. 이런 내용이 환지 계획이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이해. 자, A가 땅 가지고 있다. 땅 준다, 안 준다? 준다. 몇 평 준다? 몇 평 줄까요? 필지별, 환지, 명세. A가 공사하기 전에 얼마 가지고 있어? 얘가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다. 공사 끝난 다음에 A한테 돌아갈 지분은 100보다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줄는 걸 보고 감보, 줄는 율, 감보율. 감보율을 갖다가 우리가 40%를 때, 예를 들어 40%다 그러면 얘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분은 얼마 나옵니까? 60. 10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고, 얘 이제 지분은 60을 놓고 얘한테 얼마 줄까요? 이게 환지계획 작성이요. 얘 60인데 얼마 줄까요? 60을 줬습니다. 더 줬나요? 덜 줬나요? 적당히 줬나요? 적당히 줬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적당 환지를 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까? 그럼 무슨 환지래요? 적당 환지가 아니면 안 된다며. 무슨 환지요? 네, 적응환지입니다. 적응환지. 공사 끝난 다음에 청산의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옛날 시험 문제요. 청산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 처분은 무슨 환지? 적응환지. 60을 질렀는데 땅 면적이 너무 작은데 좀 늘립시다. 무슨 환지? 정환지. 그러면 시행자가 청산금을 줘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지. 청산금을 징수해야지. 이때 받는 돈의 성질은 뭐다? 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 이때 받는 돈의 성질은 뭐고?
너무 크니까 40만 줍시다. 40만. 증한지 감한지 감한지. 청산금을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줘야지. 줘야지 받아야죠? 줘야지. 이때 주는 돈의 성질은 뭐다? 우리 시험에서 이걸 물어보던데. 받는 돈의 성질은 뭐고 주는 돈의 성질이 뭡니까? 받는 거는? 얘가 원래 법률적으로 얼마만 받아야 하는데 60을 받아야 하는데 얼마 받았다? 90을 받았다. 법률에 원인이 없이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 손해를 준다. 돌려내라. 뭡니까? 부당이익. 그러니까 얘는 뭐고? 부당이익 반환. 부당이익 반환. 그 말이요. 부당이익 반환. 그러면 얘는 지금 원래 얼마 줘야 하는데 60을 줘야 하는데 40을 줬죠. 40을 주고 손해를 끼쳤죠. 이 행위가 법에서 하라고 했어야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라고 했죠. 적법이 위법이요? 적법. 적법한 침해에 대한 보상. 손실보상. 위법한 침해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 그런 게 시험은 이거는 손실보상, 손실보상. 부당이익 반환 이것은 손실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요. 근데 60을 주니까 얘가 주지 마라. 주지 마라 뭡니까? 환지, 부지정. 청산금 돈 주고 그러면 돼요. 60을 줄까요? 60을 줄까? 아까 A입니다. 땅 대신에 뭐 받겠다고요? 아파트 받는가? 건축의 일부 대지 공유지분. 무슨 환지요? 입체 환지. 한 필지 한 필지를 이거를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환지를 이렇게 작성해가 이걸 갖다 뭐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고 사업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환지계획입니다. 환지계획. 그럼 환지계획 설명 다 끝났어요. 이거 환지계획이요. 이제 책 읽기만 하면 끝난다고. 1번. 시행자는 더지개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에 포함된 환지를 적어야 된다. 1번 환지 설계 만들고. 두 번째 얼마 줄까? 필지별 환지 명세. 돈 주자.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느냐. 필지별 권리별 청산자 토지 명세. 시행자 몫은 얼마냐? 체비지 보류 명세. 아파트 준다.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2번 작성기준인데 환지기 작성기준은 잘 들어봐요. 정존토지와 환지의 홍성댁. 자기 주소는? 위지면 터수리 환. 홍성군 위지면 터수리 환. 그러니까 위지면 터수리 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기억해야 돼, 이것은. 위지면 터수리. 처음에 나온다니까요. 위지면 터수리. 지형, 수질.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 다 해야 돼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다음 주에 또 질문, 다음 주에 분명히 다음 주는 홍성댁 빼고 좌우지간 다음 주는 무조건 홍성댁 옆에 앉는 사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가게 되면 분양계획 나온다고, 분양계획. 다음 주 분양계획이 또 얘기했어요. 또 나오니까 비교를 시켜야 되니까. 오늘은 신도시는 환지계획이고 다음 주 재개발은 분양계획,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 이게 나온다고. 위지면의 면, 터수리 환의 리, 환. 그걸 잡으려면 얘를 쫙 끼고 있어야 돼요. 위지면, 터수리, 환. 기억해야 되고요. 2번은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조성토지 가격평가입니다. 아까 우리가 수용 사용 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정가예요. 감정가에 딱 끝나거든요. 거기는 감정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가인데 환지 방식의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기 아닌 평가하게 해야 된다. 평가가 먼저요? 심의가 먼저요? 심의가 나중이다. 절대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심의가 나중이다. 그것만 딱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 중요하지 않고 면적시 환지 기준 등 이건 시험에 두면놨지만 이런 내용까지 공부하면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면 이 공부 기간이 너무 길어져. 우리는 그냥 1년 내 끝내야 돼. 1년 내. 그래서 패스. 나오던가. 이게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있는 걸 출제자가 시험에서 낼 때는 웬만하면 그건 점수를 안 주겠다는 얘기요. 그까지 쫓아가서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2번 작성기준에 특례해가지고 1번 동의 등에 따른 환지 제외해가지고 지금부터 땅 안 준다요. 왜 안 주냐? 1번 당연히요. 주지 마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신청, 동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신청받아서 전부 일부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예입니다.
주지 마라. 그래, 안 줘도 괜찮아요. 너는 얘도 안 줘도 괜찮아. 얘가 문제 얘기야. 토지상에 임차권자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부지정할 수 있다. 소유자는 동의했지만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하면 땅 줘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동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 신청 환지 부지정은 토지상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자의 동의 받는다. 임차권자 등 용의권자의 용의권자. 2번 한지 부지정 제외 X 할 필요 없고 토지 면적을 고려한 한지는 읽을 가치 없어요. 면적이 크면 어쩌고 줄이고 작으면 크게 늘리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너무 작으면 그냥 빼버릴 수도 있고 있다 없다 있다니까 증간지 할 수 있다. 너무 작으면 환지 이상 제외할 수 있다. 너무 크면 줄일 수도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과소토지는 나오지도 않으니까 무시하고 과소토지 기준은 뭐냐 그러면 과소토지 기준은 한 번만 들어봐요. 얘가 지금 이 땅은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얘가 얘를 기준해가지고 얘가 받아야 될 땅 면적이 이것보다 작으면 안 된다. 이것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거기타, 상업공업, 녹지, 자연스럽게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주거기타, 우리나라는 항상 이게 기준이게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게 우리나라는 건축할 때는 이게 기준돼. 그러니까 얘가 주거기타가 60인데 주거지역이다 근데 얘가 50이다. 그럼 늘려줘야 된다고. 그것보다 더 작으면 쓸모없는 땅이 되니까 늘려준다. 그러니까 과소토지 기준은 건축법 대지 분할자 면적인데 백날 떠들어봤자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게 시험 문제 정도로 나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항상 그게 건축할 때 그게 기준면적. 여기서는 그거 따지는데 의미가 없고 3번 입지한지입니다. 입지한지는 뭐라고요? 땅 대신에 아파트 준다. 그 생각에 아파트 준다. 상가 주면 안 됩니까? 상가도 되지. 상가 줘도 되고 아파트 줘도 되고. 그럼 입지한지. 자, 입지한지가 시험에 몇 번 났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234, 35 내용은 잔뜩 있는데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해야 됩니까? 해야죠. 얘가 지금 이 입지한지 제도 만들고 올해가 4년째. 지가 언제까지 버틸 거냐고 미리 냈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올해는 해야 돼요. 자,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 원활히 시행해서 특히 필요하면 체크합시다. 토지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입지한지 할 수 있다. 아파트 주면 안 될까? 그래 아파트 줘. 어쩌라고? 네가 신청해. 네가 신청하면 내가 줄게. 신청. 2번 신청 대상 제외입니다. 이런 애들은 신청하지 말아요. 신청하지 마라. 토지 건물 대령이 정하는 기준. 가로 안에 입지한지 신청하는 자의 정전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정되는 분양 건물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 체크합시다. 100분의 70 이하. 100분의 70 이하 줄만 긋고 다른 거 싹 무시하고 100분의 70 이하면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규정에서 신청 대상 체크합시다.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환지 전 토지에 체크합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에 관계없이 입지한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지한지는 토지건물 소유자 신청받아서 하는데 너는 신청하지 마. 그가 가지고 있던 토지건물 총 권리가액이 입지한지 우리가 상가를 짓든 아파트 짓든 구분 건물을 해서 분양해야 되는데 최소 공급가 얼마다? 1억이다. 1억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땅 건물 가액은 6천만이다. 너 하지 말라고. 100분의 70 이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게 100분의 70 이하면 뭐에 70? 몰라도 괜찮으니까 100분의 70 이하면 신청 대상 제외할 수 있다. 객관식이니까 그렇게만 잡으면 된다고. 100분의 70 이하면 제외할 수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제외시키지 마라. 주택 소유자는 제외시키지 말라고. 2번 통지 공고. 자, 주민 여러분 이때까지 신청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신청기간 알려주고. 자, 4번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란다.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며칠 연장? 20일 연장할 수 있다. 20일 연장. 그 다음 5번은 필요가 없고. 자, 입지한지 공급인데 자, 주택공급입니다. 주택공급. 4번 주택공급. 아파트 상가가 아니고 아파트. 1번 패스. 2번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박스 안에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덜 가지고 있다. 혼자서 토지를 100개, 1000개, 10,000개, 땅을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주택은 하나 준다. 두 번째, 2인 이상인가 2명이, 10명이, 100명이 모여서 땅 하나, 건물 가져도 하나 준다. 대원칙은 1주택 공급, 1주택 공급. 예외,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수만큼 준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1번 싹 읽어보고 과밀박 토지소유자.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과밀박 토지소유자. 둘, 근로자 숙소 기숙사용도. 셋, 공공사업 시행자는 가지만큼 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죠. 언제? 다음 주에. 도정법에서 도정법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공급인데, 입주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줄 겁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요. 시험 문제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해서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집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토지 면적이 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거나 그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총 권리가액이 입주한지 공동주택 공급하는 가장 작은 평수 분양 예정가 이상이면 이번에 입주한지 아파트 줍니다. 가장 작은 게 몇 평이래요? 16평이거든. 16평. 그 공급 얼마입니까? 2억. 얘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이 3억이다. 그러면 줄 수가 있다고. 그때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입주한지 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해서는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X라고. 주택 줄 수 있다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더 읽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입주한지는 별것 다 아닙니다. 입주한지. 토지건물 소유자 신청받아서 뭐 준다? 입주한지 할 수 있다. 입주한지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입주한지 신청 대상 제외할 수 있다가 100분의 70이 하면 제외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한다는 제외하지 마라. 입주한지는 신청한다. 그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통지 날부터 30일 이상, 다음 주에 또 나와요. 30일 이상 60일 이내를 하되 환지계 작성이 지정했으면 20일으로 연장할 수 있다. 주택을 줄 때는 원칙은 하나 준다. 예외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과밀박 토지 소유자, 근로자 숙소 기숙사용도, 국가, 지자체, 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공공시행자는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5번 환지 지정에 제한 X고 공공시설 용지 이거는 6월달에 할까 말까 그때가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거의 안 나오니까. 7번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인데 얘는 신경 써야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거나 딱 자르고 너 채비지. 계약정관 시행규정 실시정을 목적으로 해서 똑 자르고 너는 공공시설용지. 자,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남긴다. 보류지 정한. 좌우지간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건 전부 다 환지고 안 주고 남긴 건 전부 다 보류지예요. 보류지. 환지냐 보류지냐. 좌우지간 남겨놓은 건 보류지인데 그중 일부를 채비지정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비지는 보류지의 일부다. 2번은 제가 2번 툭 할 테니까 생각나는 사람 말해봐요. 1번 기억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는 거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패스. 안 배웠다는 얘기요. 주택법 시간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왜 모른 척해요 그러면? 그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누구예요? 한 번 하긴 했어요. 그게 이쪽으로 연결돼. 이쪽으로 연결. 이거 아닙니까? 주택법에서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갑이 지금 뭐 한다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을은 뭐 한다고? 국민주택만 전문적으로 짓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 100% 뭐가 나온다? 채비지 나온다. 채비지. 1, 2, 3, 4, 5, 6, 7, 8, 9. 채비지가 누구 거다? 시행자 몫이다. 우리가 시행자면 몇 번 잡는다? 5번 잡는다. 5번 잡으면 사람들 뭐 한다? 이게 노른자 땅을 잡으려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노른자는 지가 다 가지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자, 나쁜 놈. 생각합시다. 나쁜 놈 인간이니까 해석해서요. 자, 시행자가 채비를 왜 잡냐? 비용 필요해서. 비용이 얼마 필요한데? 1,000원이 필요한데. 1,000원을 갖다가 중심지 잡냐? 외곽 잡냐? 중심지는 땅값이 비싸니까 100평 잡으면 되고 외곽 잡으면 싸니까 1,000평을 잡는다. 시행자가 땅을 많이 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소유자한테 돌아간 땅 면적을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를 될 수 있으면 조금 잡고 빠져야 돼요. 조금 잡고 빠지려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외곽 잡아야 돼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이지, 좋은, 나쁜 놈, 뭐 나쁜 놈이야. 토지 소유자한테 땅이 한 평이라도 더 가려면 시행자가 비싼 땅 잡고 빠져야 된다니까. 시행자는 조금만 갖고 나가야지. 그래야 소유자한테 땅이 좀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순수하게 좋은 놈이니까 순수하게. 어쩐다고 그래, 채비지 나 이것만 가지고 갈게. 안 그러면 위에 다 잡아야 된다니까 얘가. 이것만 가지고 나갈게. 그러니까 누가 받는다고? 군민대사업조처가 얘가 채비지 나왔네. 얘가 가서 달라고 요구하면 먼저 줘야 된다. 얼마를 줘야 된다? 2분의 1 보험 내에서. 뭐로 줘야 된다? 조성 원가. 10년 공사하고 남는 거 없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조성 원가로 줘야 되니까 너무 하잖아요. 주택법 개정에서 뭘 준다? 감정가 준다. 감정가. 감정가를 주는데 불행히도 얘가 뭐 한다? 임대주택 건설은 뭐로 준다? 원가로 준다. 이러니까 얘가 절반을 뭐로 뺏기고 원가로 뺏기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2번 다시 토지발 사업 한다 안 한다? 하지 왜 안 해요? 얘는 업이 그거라니까. 업이 또 해요. 또 하는데 여기 가서 또 한다. 여기 가서 얘가 토지개발 사업 또 한다. 어른 어쩐다? 또 따라간다. 얘가 또 하네. 반 뺏어와야지. 학습 효과가 생겼죠. 학습 효과. 내가 너한테 한 번 뺏기지 2번 뺏기냐? 올 것 같으니까 내가 채비지 이렇게 잡으면 분명히 얘가 와서 단락할 것이다. 그런다고 법률상 안 줄 수 없다. 주긴 주는데 채비지가 어디서 나와요? 환지계에서. 환지계 얘가 작성하기 전에 야, 너 환지계 작성할 때 채비지 나한테 줘 그러면 일부를 정해서 줘야 돼.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하나의 단지 정해줘야 되니까 얘가 근처에 오면 얘는 사업 안 한 척 하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얘가 싹 한눈 팔고 있으면 잽싸게 환지계를 딱 만드는 거예요. 얘가 오기 전에 먼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든다고? 비싼 땅 코너만 이렇게 잡고 있다. 코너만 이렇게. 코너 잡아놓고 반 달라 그러면 준다. 어디 준다? 여기 반. 이렇게 쪼가리 주면 얘가 국민주택을 집을 10개 짓는 거하고 100개 짓는 거하고 단가가 어느 게 싸죠? 100개가 싸죠. 그럼 국민주택이 싸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잽싸게 뭐 해가지고 환지계를 만들어가지고 환지계 만들면 내 마음대로 만들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들고 가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를 받아야지.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특도시군구. 인가만 딱 받으면 어쩐다고? 확정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잽싸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 을 오기 전에 빨리 인가 좀 해둘라. 그럼 얘가 어쩐답니까? 싹 보고 난 다음에 속으로 놀고 있네 이 얘기죠. 너 지금 머리 쓰고 있네. 얘가 판단할 때 이 지역에 국민주택을 갖다가 집단으로 공급해야 되겠다 판단되면 그 중에 반 하나로 묶어라. 안 묶으면 어쩐다? 인가 안 해준다. 그럼 네 사업 못 한다는 얘기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번입니다. 특도 시군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촉진. 그게 뭐라고? 국민주택. 국민주택 건설 촉진에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채비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누가? 특도 시군구가. 왜? 그자가 환지계 인가권자니까. 그러면 6월달 가서는 설명 않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은 놈, 그러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이러지 말고. 그러면 이 과정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 생각이. 채비지 반을 갖다 군민대 사업주체가 먼저 가져갈 수 있지. 원칙은 감정가로 가져가는데 이게 임대주택이면 원가로 가져가지. 그러니까 얘가 시행자가 머리를 쓰겠지. 안 뺏기려고. 환지계 만들어면 특도시군구청장은 국민주택 건설이 집단 필요하다 그러면 개발법에서 일부를 집단으로 정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환지계인가 1번 인가권자 중요하니까 얘는 주관식 나와서 써야 돼요. 개발법은 누구라고? 지정권자. 환지계 인가권자만큼은 특도시군구. 나머지 더 보지 말고. 박스 시험에 잘 나와요. 안 봐도 상식으로 다 맞춰요. 그러니까 안 봐도 맞추니까.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 배우자, 방법. 그러니까 지금 실력을 좀 쌓고. 환지계 인가권자 누굽니까? 특도시군구. 이런 것은 방법이 없어요. 암기하니까. 무조건 암기하고. 모든 시행자는 환지계 만들지만 인가권자가 특도시군구니까 행정청 중에서 정중이니까 누구만?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특도시군구 인가 맞습니다. 넘어갔습니다. 2번 환지예정지입니다. 환지예정지는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지정합니다.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게 환지 예정지인데 노트 보면 환지 예정 다 이런 그림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토지 소유자 A가 있고 임차권자 B가 있고 소유자 A, 임차권자 B, 소유자 C, 임차권자 D, 소유자 E 해가지고 이제 시행자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공사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주겠다라는 걸 미리 알려줘요. 그게 예정지요. 끝난 다음에 여기를 주겠습니다. 예정지. 끝난 다음에 여기 줄게 예정지. 여기 줄게 예정지. 예정지요. 예정지 정해주면은 예정지 정해줄 때 위치가 어디고 면적이 얼마고 언제부터 혈역 발생한다 해가지고 혈역 발생 시기가 언제다. 5월 1일이다.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5월 1일 가면 A, B가 1이 옵니다. 5월 1일 가면 C, D가 2는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5월 1일 되면 C, D는 이 땅을 보고 뭐라 하냐? 정전토지. 이 땅을 뭐라 한다? 환지. 정전토지 5월 1일부터 환지 5월 1일부터 우리 법에서 뭐라 했냐 그러면 법에서 정전토지는 쓰지 마라 그래요. 사용수익을 정지시킨다. 법에서 사용수익 정지. 그 대신 예정지 가가지고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정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예정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토지는 누구 오겠다? AB가 오겠다. AB가 와서 사용수익할 때 방해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생긴다? 수인 의무. 그러다 C가 돈 필요하면 땅을 팔아야 된다. 어떤 땅을 팔 거냐? 파는 게 뭡니까? 처분. 처분권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처분은 정전토지라. 예정지를 갖다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사용수익권이 이전하나 처분권은 전속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환지 처분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줄 땅을 지금부터 가서 쓰라. 그리고 필요하면 네 땅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다고 소유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은 환지 처분해야 소유권은 바뀌는 거예요. 시행자가 사업합니다. 시행자 사업한다. 비용이 얼마냐? 100원이다. 수익은 얼마냐? 900원이다.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얼마 들고 시작해라? 100원 들고. 얼마 들고 시작했다? 10원. 1년 쓰면 돈 똑 떨어져요. 어떻게 할까요? 수용 사용 방식이면 선수금이 있는데 얘는 선수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는 뭐다? 채비지다. 내 몫이다라고 표시하는 게 예정지요. 그러면 남들도 예정지 가서 쓰듯이 시행자도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남들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년 되기 전에 미리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럼 사업 시행이 원활해진다. 이 토지 소유자는 A고 임차권자는 B입니다. A고 B. 자, 이 토지가 뭡니까? 정전토지. 뭡니까? 예정지. 정전토지 면적이 얼마냐? 100. 예정지 얼마냐? 150. B가 A 땅 빌려줬는데, 자, 보증금 5, 월세 100만원, 기간은 10년 쓰기라고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100제곱미터 빌렸었는데 월세 얼마라고? 100만원. 근데 가서 보니까 얼마다고? 150이다고. A가 한마디 할까 안 할까요? 내가 원래 너한테 100제곱미터 빌려줬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150 빌려주니까, 50을 그냥 쓰면 안 되지. 더 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리 같으면 지료 증액 청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수한 척 하지 말고. 우리 같으면 증액 청구해야 하냐? 해야지. 근데 가서 보니까 얘가 70입니다, 70. 깎자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같으면 깎자고 말해야 하네요? 해야지.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전토지 예정지 면적이 달라지면 장래에 대해서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료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냐 청구권이냐? 원장님 와서 보고 있으면 지금 그럼 속으로 울어요. 아, 내가 강의를 헛강의했구나 해가지고. 지료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 일방의 의사표시를 효력 발생. 원리자들 의무 발생. 깎아야 될 의무 발생. 의무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의무를 면합니까? 얼리자. 그래? 얼려주면 돼요. 깎자. 그래? 깎아주면 돼요. 싫거든요. 얼리자. 뭐라 했어요? 네 땅 안 쓰겠다. 그 뭐예요? 내 권리 포기한다. 그리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좀 깎자 그러면 어쩐다고? 나 니한테 돈 안 받아. 그리고 안 깎아주면 돼. 내 권리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왜 씁니까? 100 필요하니까. 얼마요? 70. 목적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깎자 말자가 아니고 목적 달성이니까 계약의 해지다.
계약 끝내자. 그럼 끝내자. 그럼 B는 어쩐다? 짐 싸가지고 나간다. A는 어쩐다? 그래 잘 가라. 줘야 가지. 5억을 줘야 가지. A가 뭐라고요? 나 돈 없다지. B가? 그럼 나는 어쩌라고? A가? 왜 나한테 묻냐고? 그럼 누구한테 가라고? 이거 누구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까? 시행자 때문에 발생하니까. 시행자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주면 어쩐다? 들고 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설명 다 해주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거는 며칠 내에냐? 혈액 발생일부터 60일 내에만 한다. 이게 나온다고. 그 다음 안 끝났어요. 자, 언제 간다? 5월 1일날. 5월 1일날 가려고 봤더니 여기에 사용수익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이 있네. 가봤자 써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봤자 못 쓰겠는데 시행자가 치워주면 돼요. 너 치워줄 테니까 기다리라. 언제 간다? 5월 20일 간다. 사용수익 시작할 날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갑이다, 갑. 소유자가 이건 임차권자 누구냐? 을이다. 갑이 을인데 시행자가 물어봐요. 땅 줄까? 주지 마. 너도 주지 마. 그래서 얘들은 부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안 주기로 했어요. 10년 뒤에 돈 주고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10년 기다려봤자 우리 왕언니 눈이 반은 감겼는데 지금 강의실이 덥다니까 지금 에어컨을 좀 틀자니까. 아니 좀 문 열면 시끄럽네. 오후 수업도 해야 되니까 이거 좀 틀어야 돼요. 이게 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면은 몸이 축 깔아앉아서 안 돼. 깔아앉아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도 깔아앉고 듣는 사람도 깔아앉고 좀 춥게 되면 정신은 말짱해. 정신은. 봐봐요. 소유자 갑이 있고 임차권자 을인데 시행자가 땅 줄까? 주지 마. 10년 기다렸다가 돈 받아가는 수도 있고 그만 쓰고 나가 말한다고 30일 이상 그만 쓰고 나가세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니까? 가죠. 10년 뒤에 와서 돈 받아.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지금 당장 돈 줘야 돼. 환지 처분 전에도 미리 청산한다. 미리 청산. 보증금 5억 돌려주고 땅값 5억 돌려주고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환지 예정지역. 그럼 설명 다 했어요. 환지 예정지 끝. 봅시다. 238페이지 환지 예정지 1번 임의적. 시행자는 덜이발 사업 시행에서 필요하면 덜이발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책값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전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구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이해해야 돼요. 예정지는 반드시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여기 봐요. 여기 소유자만 딸랑 옮기고 임차권자 있으면 어쩐다? 같이 지정해야 된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2번 X 안 나와요. 3번 지정효과. 1번 사용수익권의 이전. 1번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정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 권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서 정전과 같은 내용 줄 긋고 사용수익, 정전과 똑같은 사용수익 할 수 있고 정전토지는 사용수익이 금지입니다. 이거죠. 지금 정전토지 그만 쓰고 없더라고 예정지 가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2번 사용수익 개실 지정.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해당 쪽에 사용수익 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토지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줄 거예요. 토지 사용수익 시작할 날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생각에 돼요? 2. 옮겨간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기간을 따로 정해줄 수도 있다. 자 3번 수, 인, 의무. 읽지 말아요. 시간 낭비니까. 정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정전토지 지정받은 장 권리 방해 행사하지 말라고. 3번 권리조정 이해입니다. 예. 임차권자 권리조정. 장래에 대해서 지료증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에게 손실보단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며칠 내한다? 60일. 딱 그 3개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대해서는 1번 봐봐요. 넘기지 말고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에 지정된 경우 정전의 임대료 지료 사용료 등이 불합리한 당사자는 체크합시다.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대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그 지문이 나온다고. 장래에 대해서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그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해서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했죠. 네 땅 안 써. 그리고 안 올려주면 된다고. 2번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지역권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권리 포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번 잡아야 돼요.
권리 포기 계약을 해지한 자는 손실보상을 체크해야 돼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지문이 나와요. 시행자 구상. 손실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건물 소유자나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에 구상할 수 있고 5번. 자, 잡아야 돼. 5번. 한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지료 사용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할 수가 없어요. 6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사자는 서로 간에 암암리에 인정한 걸로 봐죠. 60일 내에만 할 수 있다. 4번은 X입니다. 큰 3번 사용수익 정지. 걔는 여기는 갑을이요. 갑을 이런 거 연상이야 돼. 연상. 사용수익 정지 그러면 얘들은 얘들. 시행되는 환지 정하지 않냐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는 임차권 8개. 날짜를 정해서 써야죠. 30일 이상. 30일 이상 써놓으면 밑에 2번에 읽을 가치가 없어요. 30일 이상 날짜를 정해서 사용수익 정지시킬 수 있다. 30일 이상, 3개월 이상, 60일 이상 그런 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30일 이상 날짜를 정해서 사용수익 정지시킬 수 있다. 30일 이상 기간 두고 그만 쓰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고. 2번 토지관리. 얘는 유효할 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넘어가고. 7번 3번도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아예 안 나와요. 옛날에는 어쩌다 한번 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번 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 환지처분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사가 다 끝났어요. 도시개발법 끝. 땅끼리 바꿔주고 등기해주고 청산하면 개발법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지 방출을 사업합니다. 환지 방출을 사업한다 그러면 먼저 환지기를 만들고 환지기 만들고 공사가 끝났으면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하고 주민 여러분 공사가 끝났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다 열람하고 서류 열람한다 뭐 하겠다? 의견 듣겠다.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하세요. 조치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준공검사 받아요. 몸이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럼 정신을 더 말짱해 주잖아요. 자,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가 끝났으면 뭐 합니까? 환지 처분하고 공고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권리관계 변동하는 거예요. 뭐 해주고 환지 등기 해주고 그리고 뭐 하고 돈 주고 끝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뭐 합니까? 여기 하고 있는데 환지처분. 환지처분에서 묻는 것은 자, 준공검사 받고 며칠 내에 하냐 물어보면 환지처분의 시기는 며칠이냐? 60일이다. 기억하고 환지처분의 형식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환지기에서 정한 상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통지하고 그리고 공고합니다. 9월 5일 날 공고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그러면 권리가 정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트 보면 이런 그림 다 나와요. 노트 보면은 이 토지 소유자가 A고 임차권자가 B고 소유자 C, 소유자 D다. 시행자가 너 끝난 다음에 여기 준다. 이게 뭐라고요? 환지. 여기 준다. 뭐라고요? 환지. 없다. 뭐라고요? 부지정. 이 권리가 이리 가고 이 권리가 이리 가고 이 권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쩐다? 소멸한다. 그러면 권리가 이제는 것은 A 소유권이 이리 갑니다. 언제 갈까요? 소유권,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원장님 밖에 와서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수업 잘하고 있는데 잘 듣고 있는데 보고 있을 거라고. 자, 민법에서 자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라고 배웠어요? 민법 86편 186조? 법률행위. 뭐 할 때? 등기할 때. 187조는? 법률 규정.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법이 뭐라고 되어 그러면 자, 환지처분 공고했던 게 9월 5일 날 도시개발법을 보면 뭐라고 했냐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에 권리가 이전된다고. 공고일에 다음 날이면 9월 6일 날 권리가 이전된다고 도시개발법 법이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왜 이날 바뀝니까? 그러면 도시개발법 법에서 이렇게 규정했다고. 이제 공고일에 다음 날 바뀐다고.
그럼 얘가 언제 간다고? 9월 5일 날. 언제 간다고? 9월 5일 날. 언제 간다고? 못 간다니까. 어쩐다? 소멸한다. 이전이 먼저 돼야 돼요? 소멸이 먼저 해야 돼요? 소멸. 먼저 가면 소유권이 두 개 생기니까. 소멸이 빨라야 되니까. 빠르려면 공고일 다음 날, 무조건 다음 날 가니까. 다음 날 가기 전에 어쩐다? 소멸시킨다. 그래서 소멸시키는 뭐가 되겠어요? 공고일이 끝나는 때. 공고일이 끝나는 때 이거를 잘 잡아놔야 돼. 이전하고 확정되는 공고일 다음 날. 왜 다음 날이요? 법에서 정했다니까. 무슨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그렇게 법에서 규정했고. 소멸된 시기는 다음 날 넘어오니까 넘어오기 전에 먼저 없앤다.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렇게 해야 돼요. 242페이지.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환지 처분. 1번 의의는 의미 없음. 땅끼리 바꾸고 차이 나는 거 돈 준다. 2번 환지 처분 절차. 동그라미 1, 2, 3, 4, 5 있는데 답 될 수 있는 것은 4번. 나머지는 답이 안 돼요. 1번 대충 읽고요. 자, 공사하려 공고. 시행자는 환지 방식 공사 끝냈으면 지체 없이 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알리고 서류를 일반인에게 연락. 2번 일반인들은 그 기간 내 의견 제출. 의견 받았으면 필요한 조치한다. 3번 시행자는 공란기간 내 의견 제출였거나 제출된 의견에 따라서 조치했으며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 신청하든가 공사 끝낸다. 4번 암경.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 받고 며칠 내? 60일 내 환지 처분. 중공검사는 누가 한다?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공사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가 자기한테 검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지정권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공사 완료 공고. 지정권자가 시행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지정권자가 아닌 자들은 중공검사 받고 60일. 5번은 뭡니까? 통지 공고. 알려주는 거예요. 환지기에서 정한 상을 통지하고 공고한다. 뭐 공고합니까? 박스가 시험 문제 나오지만 안 봐도 눈치로 다 풉니다. 그런 것은 볼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문제는 푸니까. 환지 처분 효과 원칙 중요합니다. 권리에 이동해가지고 환지기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다음 날 정전 토지로 본다. 그 말은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다음 날 환지로 이전한다. 두 번째, 환지기에서 환지 정하지 않으면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 환지 부지정 토지에 있던 권리는 이전이 아니고 뭐죠? 소멸. 소멸이 빨라야죠. 언제라고요? 공고일이 끝나는 때.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2번 이제 건축물 취득. 건축물 취득이 아니고 입치한지, 입치한지. 입치한지 처분 받으면 아까 입치한지 했죠. 자, A가 뭐 가지고 있다? 땅 가지고 있다. 뭐 주겠다?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 일부, 대지 공유 지분. 그러면 입치한지 처분 받은 데는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으로 소유권이 옮겨갑니다. 언제요? 다음 날. 얘가 돈 필요해서 이 땅에다 B한테 담보 제공하고 뭐 설정했다? 저당 설정했다. B 저당권은 정전 토지에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가야지. 언제 갑니까? 다음 날. 이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별것도 아니에요. 입치한지 처분 받으면 다음 날 건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취득한다. 정전토지에 있던 저당권은 정전토지에 전속. 이러면 안 되지. 저당권도 다음 날에 건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으로 이전한다. 그렇게 딱 잡아놓고 채비지, 보르지 얘도 잘 나와요. 채비지가 뭐라고요? 시행자, 뭐 소유권은 시행자. 보르지는 뭐라고요? 뭐라고? 봐야 알지, 봐야 알지. 뭘 봐야 알지? 환지계를 봐야 알지. 그래서 보르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각각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데 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대요? 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니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쉽게 툭툭. 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해요? 네. 법에 그러고 나왔잖아요. 법에 법률 규정. 왜 다음 날입니까? 법에서 정했어요. 법에서 다음 날이라고 법에서. 그럼 문제는 얘가 문제예요. 얘가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되면 시행자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채비지 팔았다. 누구한테 팔았다? 병에게. 병은 어쩌다? 샀다. 어쩌다? 샀다. 매입은 뭐예요? 매매, 계약, 법률행위. 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물권 변동은 뭐가 나냐? 등기한테. 그래서 얘는 등기가 있다. 등기가.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르지는 환지기 정한 자가 각각 언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다만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를 매입했다 며칠까지 매입. 법률 행위. 언제라고? 등기한 때. 그렇게 잡아내야 돼.
예입니다. 예외. 지역권은 움직이지 않고 정전토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한다.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땅의 필지가 이러고 있는데 이 땅 같은 경우 이렇게 있네. 자,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3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필지 소유자가 누구냐? 시행자가 끝난 다음에 A다. A한테 이 땅 준다. 이 땅 갔어요. 근데 2번 필지 소유자, 얘는 만약 B라고 합시다. 이 토지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맹지니까. 건물 지으려면 어찌해야 돼요? 지역권 설정해서, 이 땅에 지역권 설정했어요? 지역권 설정해서 쓰고 있는데 A가 이리 가면 이 지역권 이렇게 옮겨오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다른 관리는 가더라도 지역권은 정전토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대로 남아있는, 서면한 남아있는 거요? 남아있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맹지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구획정리, 자, 한 필지 이렇게 구획정리하면 중간에 필지 경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랬을 때 이 지역권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쩐다? 서면한다. 언제요? 서면은? 네, 끝나는 때. 서면은 끝나는 때.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권,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정전토지의 전속, 다만 도시개발 사업을 행사할 실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에 끝나는 때 서면한다. 그 다음 행정상, 재판상 처분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봐봐요. 자, A한테 너 이 땅 가져라. A가 이리 가져. 이리 가는데 여기 있던 권리가 전부 다 이리 가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는 준주거지고 만약에 여기가 일반 상업이다. 준주거도 따라갑니까? 이리 간다고 준주거도 들고 따라가냐고. 그런 거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 행정상, 재판상 처분. 요즘은 툭하면 애들 죽이는 거예요. 툭하면 사건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환지처분 공고 언제였어요? 9월 5일날. 9월 5일날 여기에 사건 터졌어요. 사건 터지니까 자 여기에다 들어가지 말라고 폴리스라인 띄어서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뭐라고? 출입 금지 처분. 언제요? 9월 5일날. 9월 6일 되니까 A, B가 이렇게 접촉 시작하는 거예요. 얼른 가서 이렇게 들어오지 마 이럴까요?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게 이제 재판상 처분. 저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정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영향 미치지 않고 정전토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해해야 돼. 이해 안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환지 등기에 관한 사인데 이렇게 해서 결론은 권리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A는 자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뭐 A 소유권은 어디로 갔다? 2번 필지로 갔다.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시행자가 네 알아서 등기해가 그럴까요? 시행자가 해줘야 될까요? 해줘야지. 그러면 이거 등기를 하려면 시행자가 해줘야지. 어디에 알려야지? 등기소 알려야지. 환지처분 공고하고 며칠 내에 알릴까요? 네, 14일. 그 날짜 잡는데요. 환지처분 공고하고 14일 내에 알린다. 그러면서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시행자가 환지 등기할 때까지 이 중간 과정에 다른 등기 신청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환지 등기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단 등기 신청이니 나는 9월 4일 날 등기 원인이 발생했다니까 빠르잖아요. 얘가.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했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하면 그런 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똑같은 말이 도정법 나오니까 다음 주에 질문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안경 쓴 사람한테. 안경 쓴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이제 청산금인데, 청산금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차이나는 거 땅끼리 바꿔주고 차이나는 거 돈으로 정산합시다. 그러면 청산금 결정인데, 결정 간단하게 금액 계산. 이겁니다. 지금 얘가 얼마 받아야 되냐? 얘가 받아야 될 금액이 5억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짜리 받았냐? 6억짜리 받았다. 청산금 얼마 생겨? 1억. 1억은 언제 계산합니까? 이게 결정이요. 언제 계산해요? 환지 처분할 때. 저게 갑을 얼마 줬어요? 5억 줬죠. 저 5억은 언제 계산합니까? 줄 때. 네, 줄 때. 그게 결정이요. 그래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단 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어쩐다? 줄 때, 교부할 때 결정하고. 청산금은 언제 확정됩니까? 여기서 확정이라는 뜻은 권리 의무가 누구한테 기소, 이게 확정이요. A는 청산금 1억을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A 권리가 여기 있으면 청산금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가야? 1이 가니까 비로소 1억을 내야 될 의무가 확정됐다. 언제? 다음 날. 확정은 다음 날. 그래서 결정은 환지 처분이고 확정은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보면
청산금. 자, 시기에 관한 사인데 언제부터 주고받고 합니까? 이해해야 돼요. 확정이 돼야 주고받고 합니다. 언제 확정돼요? 다음날.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 후가 다음날이요. 다음날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해야 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얘들은 환지처분 전이라도 미리미리 줄 수 있다고. 단지 신경 쓰지 말고요. 분할징수, 분할교부, 이자를부터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 강제징수 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요. 매 묻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니까 할 수 있다고. 공탁할 수 있다, 없다고? 있다고. 강제징수는 누구만 한다? 행정청만. 비행정청은 강제징수 못해요. 그러니까 이 행정청이 이 시행자가 국가는 바로 국세천합처분, 지방세는 지자체 뭐라고? 지방세천합처분인데 여기는 지방세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제 국토개혁법 뭐라 했는데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개발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다고. 국계법은 개정이 됐고 지방세천합처분 이 말이나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나 똑같은 뜻이고 비행정청은 징수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찌해야 된다? 징수 위탁한다. 누구한테? 쫄병, 특도시군구. 특도시군과 징수해주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수료는 줘야 돼요. 몇 프로? 4%. 그렇게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소멸시 암기합시다. 몇 년입니까? 5년. 언제부터 5년입니까? 그러면 확정되고 소멸시 진행하니까 다음 날부터 5년이다. 다음 날부터 5년. 체비지, 가압과보상금 그런 거는 지금 할 때가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7번 임차거주든 권리조정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장래에 대해서 지료증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며칠이 지나면 못한다? 60일. 똑같은 얘기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 가게 되면 248페이지 준공검사 이런 것은 6월달에 한번 읽어보고 250 X고 51도 X고 52도 X고 53도 X고 54페이지 도시개발 채권 얘도 6월달에 한번 합시다. 딱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 넘겨보면 나머지 내용들은 싸그리 X고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법 마치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도정법 하는데 오늘 개발법하고 다음 주 도정법 하는데 개발법은 좀 단순합니까? 수업 끝났으니까 단순합니까? 아주 단순한 법. 도정법은 복잡해요. 왜요? 도정법은 사업의 종류가 6가지니까. 정비사업의 종류 뭐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 가로대 정비. 이 정비사업이 6가지 암기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 4월 때 처음 수업 듣는 사람들은 도정법 1강 듣고 가야 돼. 1강. 정비사업이 뭐라는 거 가지고 1시간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정비사업이 이런 겁니다. 이거 설명해줄 시간이 없고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을 좀 더 설명하려면 옛날 거 못하니까 1강은 반드시 듣고 오는 게 좋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